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2024년 저도 또 한 살을 먹었습니다. 그만큼 어른이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저희 선배가 어른 연습이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어른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고백도 하면서 우리 빈둥님들과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20대, 30대에는 그 나이만 먹었지 진짜 어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제가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면서 진짜 어른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 게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처음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모유수를 24개월 동안 했어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서 뜻대로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는 걸 배운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20대 때 제가 되게 화려했거든요. 저도 그때는 9시 뉴스 앵커 그 시청률이 뭐 20%, 30% 나올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고 좀 조급했고 항상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행복한데, 지금의 제가 20대나 30대 저에게 얘기를 해준다면 수빈아, 흔들린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좀 흔들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조급한 사람인데요. 제가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우리 오유경 선배가 제가 지금 뷰가 아주 잘 나온 그 영상을 찍고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이렇게 필사해서, 메시지를 필사해서 주셨는데, 그게 제 지금 침대 바로 옆에 있고 자기 전에 항상 읽고 자거든요. 너무 반가운 게 책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지.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제가 처음에 선배가 이 메시지를 필사해서 주셨을 때는 왜 주셨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잘 때마다 읽어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어른이 된다는 건 끝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 도달점이라는 건 없다. 항상 우리가 어릴 때는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목적을 정해놓고 그게 되면 다 이렇게 편안해질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도달점에 올라가 보니까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도달점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도 따로 없는 것이다를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밖에 없다. 그거를 인정할 때 저는 제가 어른이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살아간다는 거는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매일 저를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냐면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 저는 거의 매일 요가를 합니다. 저 요가할 때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갈 때는 진짜 귀찮거든요. 귀찮은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무아지경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사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안 되는 동작이 훨씬 많긴 합니다만, 안 되는 동작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막 낑낑거리고, 또 끝날 때쯤 되면 땀에 흠뻑 젖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괴로운 일이나 뭐 바빠서 막 기진맥진했던 일들, 그런 걸 까먹게 되더라고요. 특히 요가라는 것은 호흡에 집중하면서 그 생각을 자꾸 잊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이 멈추는데, 희한한 거는 생각이 멈출 때 진짜 나만 남는다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배 글에서 비슷한 생각을 제가 읽어서 되게 반가웠었어요. 인디언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는 이야기가 있다. 영혼이 따라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를 살지 못하고 항상 미래에 가 있는 습관을 버리고자 했고, 아무리 바빠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은 후에는 목표하는 지점은 아예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글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씀이신데, 저는 그 사람들이 현재 집중해야지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요가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가라는 게 할 때 그 동작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머리로 현재 집중해야지 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는요, 우리 빈둥님들이 저한테 또 아나운서원 직업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른의 외모란 뭘까? 우리 젊을 때는요, 이목구비로 사람의 외모를 판단합니다. 또 아나운서란 직업, 방송에 나오는 직업들은 끊임없이 외모로 판단을 받아요. 심한 성형수술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20대, 30대를 지나고 40대가 되고 선배들을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타고난 외모가 미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이 외모를 결정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살아온 생활 습관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저 사람은 그렇게 이쁜 사람은 아니다, 잘생긴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던 분이 갑자기 40대 이후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나 잘생겨 보일 때가 있고, 반대로 쟤 진짜 예뻤는데, 진짜 멋있었는데 그 반대로 좀 싶은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건 제 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댓글에 보니까 우리 빈둥님들이 우리 조수빈 아나운서는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난 것 같아요. 왜 비웃죠? 제가 중시한 걸 얘기할게요. 제가 중시한 거. 저는 자세를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자세. 여기 선배도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 오유경 선배도 진짜 관리 잘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날씬하신데 이 챕터가 있더라고요. 주름에는 관대하고 군살에 엄격하라. 다리미질하듯 주름을 모두 표를 하기보다는 적당히 관리하되 사나운 표정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표정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 이거 듣고 저도 이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옛날보다 노화가 시작이 되려고 하니까 좀 있으면 나도 이제 좀 피로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 구절을 보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제가 지난날에는 자세를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표정을 더 많이 신경 써야겠다 생각을 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20대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어려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촌스럽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조수빈은 지금이 나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면 조금 그때 제가 되게 말랐거든요. 40kg대였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무리 주름을 펴고 아무리 어려 보이게 해도 그 촌스러웠던 그때 풋풋함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어른 연습에서 진짜 제가 정말 동감했던 게, 나이가 들면 우리 이런 얘기, 적당히 살이 좀 있는 게 보기 좋아 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삐쩍 말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어른이 되면 적당한 살이 아니고 근육이 있는 게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9시 뉴스 할 때 전신샷 이렇게 보시면 날씬합니다. 다리가 세 다리 같아요. 지금이 훨씬 다리도 두껍고 아이 낳으면서 몸이 커진 것도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때보다 제가 지금 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컨디션도 더 좋고, 체중은 사실 거의 7kg 정도 더 늘었거든요, 처녀 때보다는. 근데 이게 저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근육량이 많거든요. 그리고 항상 좀 그때는 늘 이렇게 좀 비실비실거리고, 그리고 그때는 약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 여인들이 약간 미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히려 활력 있게 사는데, 이 리듬이 50대, 60대에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책에는 외모 얘기도 나오고, 옷을 어떻게 살지, 물건을 어떻게 다룰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책의 베스트 구절은 저는 여기라고 생각했었어요. 125쪽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주할 용기. 아무것도 아닌 내가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껍데기뿐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일이나 자리가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에 귀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자존감을 높이라는 뜻이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머리를 딩 맞은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마주할 용기. 그러니까 저처럼 20대 때 빨리 자리 잡은 사람들은
부러움도 많이 받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인정할 용기가 많이 없어요. 뭐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뭐잘 나가셨던 분들이 은퇴했을 때 갑자기 현타 오는 거를 많이 봤거든요. 저도 회사 그만뒀을 때 저도 한 반년 이상 뭐 아무 데서도 콜이 없었는데 현타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2023년에 제가 사실은 공황장애가 왔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때 공황장애가 심해서 그 되게 치료를 좀 받았었어요.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살면서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거는 어릴 때는 부모님 보호하에 있으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이 된다는 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고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너무 많고 아 내가 너무 부족하다. 저도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고 나 되게 부족하다. 나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회사를 다니고 남들 봤을 때는 뭐 너무 저를 부러워하시는 분도 많았겠지만 회사 다니고 아이 둘 키우면서 근데 둘 다 똑바로 못하는 거야. 애도 대충 키우고 일도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는 제대로 못한다는 자괴감이 저를 진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등 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선택이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볼 때까지는 등수로 쫙 하나가 매겨지는데 그 뒤부터는 난 이것도 1등 하고 싶고 저것도 1등 하고 싶은데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아 이게 결국 내 자존감의 문제였구나. 제가 자존심은 높았는데 자존감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9시 앵커 할 때도 제가 아까 행복하지 않았었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자존심, 남들 앞에 보이는 내가 더 중요했고 내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방법을 어릴 때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뭐 여전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공주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전히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우리 빈누님들 만나면서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버릴 줄 아는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점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저도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될 거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씩 놓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절대적인 존재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독립하면은 그 독립하는 것에도 익숙해지면서 또 엄마로서의 보호했던 엄마로서의 자리를 버리는 순간도 올 겁니다. 제가 조수빈 TV를 시작하면서 롤모델로 삼았던 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밀라 논나 할머니셨어요. 이분이 제가 정말 재밌게 보다가 100만 유튜브 딱 고지를 눈앞에 딱 두고 딱 너무 쿨하게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야, 나라면은 골드 버튼 따고 갈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젊은 날 이분이 되게 멋지게 사신 분이거든요. 멋지게 사시고 노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지혜를 많이 나눠주시면서 끝까지 욕심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멋지게 떠나는구나를 봤을 때 와, 저는 큰 감동을 느꼈고요. 저 그래서 유튜브 오래 할 거예요. 언젠가 멋있게 버리기 위해서. 오늘은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친한 오유경 선배 어른 연습을 읽으면서 모처럼 저의 인생을 관통했던 어른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 책을 읽든 안 읽든 간에 우리 빈둥님들도 다 어른이 되어가는 중일 거잖아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인터넷에 조수빈을 검색해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누가 제 사주를 보셨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인데 그거를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사주 쓰신 걸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조수빈의 사주는 벚꽃 같은 사주래요. 너무 화려하게 확 폈다가 확 져버린대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30 초반에 보고 약간 기가 죽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9시 하다 내려와서 집에서 애 키우고 머리도 못 감고 막 이렇게 약간 집에 있을 텐데 꼭 제 처지를 비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다시 피어날 수 없는 건가? 나는 너무 빨리 피었다 져버렸나 생각했는데 제가 어른이 되고 40이 넘기면서 요즘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벚꽃이 봄에 화려하게 피었다 치고 다시는 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또 화려하게 꽃을 피웁니다. 예, 저는 그걸 깨달았을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행복해졌었어요. 그리고 50대, 60대가 70대가 됐을 때 제 인생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겼는데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벚꽃처럼 매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야.